제가 진행할 핸즈온 솔루션은요, 저희 솔루션주 중에서 올해 하반기 한국에 출시될 애전 에듀파이스를 미리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실습에 앞서서요, 간단하게 그 애전 에듀파이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어떤 특징들과 아키텍처 구성이나 논리적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를 설명을 드려야 아마 그 실습하시는데 조금 더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저 네데파이스는요, 애저와 네뎁이 협업해서 론칭한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해서 애저 환경에서 엔터프라이즈용 나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애저 네데파이스는 네뎁의 기술을 사용하지만 실제로 애저의 퍼스트 파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애저라는 이름이 먼저 들어가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애저가 판매하고 애저가 마케팅하고 그리고 애저가 1차 지원을 하는 그런 애저의 서비스입니다. 네뎁의 온텍 기술이 그대로 녹여져 있기 때문에요. 까다로운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기존에 온프라미스를 쓰던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애저로 갔을 때 요구하는 높은 성능들 저희 애저 네이파에서 처리가 가능하고요. 플러스 뭐 스냅샷, 클론 같은 데이터 보호 기능들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스냅미러, 클라우드 싱크 같은 솔루션을 통해서 하이브리드와 멀티 클라우드를 위한 데이터 모빌리티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애전 데이터파일스는 NFS, CRFS뿐만 아니라 듀얼 프로토콜까지 다 지원을 합니다. 애전 데이터파일스의 가장 큰 특징은 클라우드 네이티브하다는 거죠. 이미 애저의 퍼스트 파티라는 제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애저의 포털에서 기존 애저의 서비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GUI 안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쉽게 애저 네이파이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애저에서 제공되는 API를 100%다 지원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뜨고 있는 이런 데브옵스 관련된 툴, 앤서블이나 테라폼들을 완벽하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저희 애저 네이파이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애저 네이파이스의 물리적인 아키텍처 구성을 보면요. 저희 올플래시, 하이엔드 올플래시 스토리지가 애저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서 애저에 있는 포탈과 직접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성능을 처리하고 기존의 어떤 나스 스토리지보다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전 1.8는 성능별로 서비스 레벨을 가져가는데요. 저희의 QoS 기능을 통해서 총 3개의 서비스 레벨을 제공합니다. 스탠다드, 프리미엄, 울트라고요. 스탠다드는 테라당 1000IOPS, 프리미엄은 테라당 4000IOPS, 울트라는 테라당 8000IOPS를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고객의 워크로드와 고객의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선택하거나 아니면 일부는 스탠다드 쓰고 일부는 프리미엄 쓰고 일부는 울트라 이런 식으로 조합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단에 있는 가격은요, 이게 아직 그 미국 기준이기 때문에 한국에 론칭됐을 때는 가격이 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스탠다드부터 울트라까지 가격적인 차별점이 가격에 대해서 차별화돼 있다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애전 에듀파이스의 성능 부분은 사용한 용량만큼 성능을 더 많이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들이 제공되는 컨셉이거든요. 저희도 동일합니다. 예를 좀 쉽게 들어볼까요? 2테라 볼륨을 프리미엄 티어로 썼을 때는 프리미엄 티어는 일반적으로 1테라당 64MB의 수루풋을 제공하는데 이 말은 2테라 볼륨을 썼을 때는 최대 128MB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100기가 볼륨을 쓴다면 그거에 이제 10분의 1이죠. 10분의 1인 요 스루풋을 제공하고 100기가에 대한 스루풋은 6.25MB의 스루풋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고객들은 성능에 따라서 볼륨 용량을 늘릴 수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애저 네대 파일스를 이제 뒤에서 핸즈온 하실 텐데요. 핸즈온 하실 때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셔야 핸즈온 하시는데 원활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애저 네대 파일스의 논리적인 구성은 총 보시는 것처럼 4개의 티어로 구성됐습니다. 가장 상위 티어는요. 이거는 애저 네대 파일스뿐만 아니라 애저를 사용하려면, 애저 서비스를 사용하면 누구나 애저의 서브스크립션이라는 구독이 필요합니다. 이 구독 안에서 고객들은 다양한 애저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애저 네트파일스도 한 개의 이상의 서브스크립션이 있어야 되고요. 그 서브스크립션 밑으로 다양한 네뎁의 어카운트라는 걸 만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테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테넌트 아래는 캐패시티 풀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캐패시티 풀은 하나의 어카운트에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풀 안에서 실제로 우리들이 사용할 볼륨들을 또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기 네뎁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제가 이해를 이해하기 쉽게 저희 네뎁의 온탭의 컨셉을 가지고 조금 매칭을 시켜볼게요. 이게 100% 동일한 컨셉은 아니지만 유사한 컨셉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네뎁의 어카운트는 우리 온탭의 SVM과 유사한 컨셉이고요. 캐패시티 풀 같은 거는 저희의 AGGR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볼륨은 저희 플렉스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 NF를 구성할 때 몇 가지 고려사항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고려될 부분이 자원에 대한 제약사항입니다. 볼륨을 몇 개 만들 수 있고 볼륨의 최대 용량은 얼마고 이런 것들 저희 온탭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동일하게 애저 네트파일스에서도 그런 제약들이 존재를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하나의 어카운트에는 25개 이상의 풀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최대 25개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캐패시티 풀은 최소 4테라, 그리고 최대 500테라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성할 때 캐패시티 풀을 나중에 후에 구성하실 텐데요. 4테라 미만으로는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볼륨도 최소가 100기가입니다. 100기가 미만으로는 애저 네트파일스 볼륨을 만들 수가 없고요. 최대는 100테라, 우리 플렉스블이랑 똑같죠? 최대 플렉스블과 동일한 100테라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부터 실제 ANF의 핸즈온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핸즈온을 각자 하시기 앞서서요. 제가 핸즈온을 어떻게 진행할 거고, 어떤 구성에서 할 거고, 그리고 어떤 테스트들을 진행할지를 미리 말씀을 드려야 진행이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설명하는 것을 듣고 나서 그 다음 이후에 각자 테스트를 진행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ANF 핸즈온을 위해서 본사의 에로비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NF를 사용할 수 있는 에로비를 할당 받으셨을 거고요. 실제 각자의 에로비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애저 네트파일스가 정상적으로 동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터스에 러닝이라는 것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접속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러닝 상태에서 액션 쪽에 커넥트를 누르시면 해당되는 ANF의 핸즈온 환경에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 실제 테스트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NF 핸즈온 구성은 심플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게 애저의 MS 애저 환경이고요. 왼쪽이 실제 애저 환경에 들어갈 수 있는 점포스트가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커넥터로 들어가면 실제 점포스트 쪽에 접속이 되고 이 점포스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애저 환경으로 접속이 되면 이 애저 환경에서 저희가 안에서 여러 가지 태스크들을 할 텐데 이 ANF 볼륨을 만들어서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리눅스 클라이언트 것을 마운트하는 작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핸즈온 태스크는 총 7가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테넌트라고 한 그 네뎁 어카운트를 생성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그 어카운트 밑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할당해주는 캐패시티 풀을 생성할 겁니다. 그리고 생성된 풀 안에서 또 신규 볼륨을 만들 거고요. 이건 이제 플렉스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플렉스볼을 만들 거고 그 플렉스볼 기능 중에 이제 온라인 중에 용량 확장 축소가 되는데 온라인 중에 용량 확장하는 기능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만들어진 볼륨을 실제 같은 네트워크 대역에 있는 리눅스 클라이언트에 마운트 해볼 거고요. 그
그 마운트된 볼륨에다가 신규 파일을 생성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냅샷을 만들어 보고 스냅샷 안에 데이터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행하실 때 물론 제가 이제 계속해서 채팅창을 통해서 지원을 해드릴 텐데요. 그거 말고도 좀 상세한 내용들을 보고 싶다 한다면 그 에로비 밑에 보시면 랩 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랩 가이드 보시면 오늘 진행할 내용들에 대해서 되게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조하셔서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이런 것들이 좀 영어고 좀 길어서 내용이 좀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태스크별로 이렇게 스냅샷 떠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LOB 가이드를 보기 싫으신 분들은 제가 스크린 떠놓은 이 태스크를 보시면서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직관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고 나서 이걸 보면 아마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이 7가지들을 먼저 데모 형식으로 여러분께 설명드리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위에 각자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게 바로 LOB 화면이고요. 이 LOB 안에서 이제 예전 LFIS로 들어가는 것부터 핸즈온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테이터스에 러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러닝이 안 됐으면 정상적으로 접속이 안 되고요. 이게 러닝이 된 상태에서 액션스의 커넥트를 누르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구성의 점포스트로 저희가 접속이 됩니다. 이게 VM 환경이라서 조금 느립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가장 먼저 해결 부분이 화면에 오토메이션 컴플리트라고 돼 있어야지 이게 정상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행존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게 컴플리트 안 됐으시면 여기 막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클릭을 하시면 수분 이내 다시 컴플리트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동으로 현재 행존 테스트할 구성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은 애저의 콘솔로 들어가는 겁니다. 애저의 콘솔로 들어갈 때는 애저의 로그인 정보가 필요한데요. 이 텍스트의 화면을 보면 실제 저희가 애저 환경에 들어갈 그 유저와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이 정보를 콘솔 접속할 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애저 콘솔을 클릭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유저랑 패스워드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긁어서 이미 저는 돼 있죠.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패스워드도 똑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미 한번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이게 남아있는 거고요. 아마 새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아마 없을 거기 때문에 새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MS의 애저의 클라우드 환경에 접속이 됐습니다. 이 안에서 다양한 애저의 서비스들을 활용할 수 있고요. 저희는 이제 뭘 할 것이냐 하면 애저 네데파일스의 서비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한번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기록이 남아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기록이 안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다 직접 그 애저 네데파일스의 서비스를 찾으셔야 됩니다. 요 찾기에서 애저 네데파일스라고 치시면 보이실 거고요.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이제 애저 네데파일스 서비스 구이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에 저희가 뭘 할 거냐면 새로운 네뎁의 어카운트를 만들 겁니다. 이미 제가 테스트 하나 만들었지만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기 위해서 제가 드린 그 룰대로 한번 제가 실제 네뎁 어카운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뎁 어카운트를 가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new 네뎁 어카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름을 저는 좀 느리네요, 화면이. 네뎁 상원이라고 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쓰고 싶은 그 어카운트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리소스 그룹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리소스 그룹은 요 IT 1459760-ANF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케이션이 여러 개 지금 현재 애전 에드파이스가 여러 개의 리전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직 한국은 없죠. 근데 저희는 테스트 환경이 이스트 US만 됩니다. 이스트 US를 클릭하시고 크리에이트 누르시면요. 이제 네뎁.상원이라는 네뎁-상원이라는 네뎁 어카운트가 생성이 됩니다. 좀만 기다리시면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생성되고 나면 다음에 저희가 할 것은 이 안에다가 커패시티 풀을 만들 겁니다. 자, 지금 생성이 됐다고 돼 있죠. 그러면 리프레시를 눌러보세요. 그럼 여기 보시면 네뎁-상원이라는 네뎁 어카운트가 생성이 됐습니다. 자, 이 네뎁 어카운트를 클릭을 해보시면 좀 느리네요, 이게. 자, 네뎁 그 새로운 계정을 생성해 보시면 이렇게 오버뷰가 있고요. 그리고 몇 가지 뭐 액티브 로그, IAM로 이런 것들은 다 애저 관련된 서비스입니다. 보시면 오버뷰에 보면 리소스 그룹에 어디 들어가 있고 이게 어떤 위치에 이 애전 에리파이 설치가 나올 거고요. 여기 캐패시티 풀과 볼륨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캐패시티 풀을 먼저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볼륨을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눈여겨봐야 할 게 AD 커넥션이 있습니다. 액티브 디렉토리 커넥션인데 뭐 아시는 것처럼 저희 온탭이 SMB 볼륨 만들 때 AD가 디폴트죠. 필수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SMB 볼륨을 만들기 위해서는 AD 쪽에다가 AD 커넥션에다가 AD를 등록하셔야 됩니다. 자, 저희는 이번에 NFS 볼륨을 만들기 때문에 AD를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캐패시티 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패시티 풀은 이 add 풀이라는 걸 클릭하시면 새로 볼륨을 만들 수 새로 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캐패시티 풀의 이름을 줄 거고요. 저는 ANF-상원이라고 칠 겁니다. 여러분들도 뭐 ANF 본인 이름을 치시면 될 것 같고요. 서비스 레벨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 3개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프리미엄, 울트라. 저희는 조금 저렴한 스탠다드를 쓸 거고요. 그 캐패시티 풀 용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니멈 4테라입니다. 4테라부터 최대 500테라까지 가능하고요. 만약 600테라를 치면 넘어가죠. 600테라가 치면 4에서 500테라밖에 안 된다고 나오죠. 저희는 4테라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새로운 풀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풀을 클릭을 해보면요. 마찬가지로 이 오버뷰가 나오고요. 이 오버뷰 안에 이제 용량 사이즈라든가 어디 어카운트에 종속이 되어 있는지 나오고 서비스 레벨도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리사이징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중에 이 4테라보다 더 많이 쓰고 싶다 그러면 온라인 중에 원하는 용량으로 리사이징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 저희가 할 것은 이 볼륨을 이 캐패시티 풀 안에다 볼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륨으로 클릭을 하고요. 현재 볼륨 리스트를 가보면 전혀 볼륨이 없습니다. 이제 저희는 새로운 볼륨을 만들 거고요. add 볼륨을 누르시면 이제 첫 번째 할 게 볼륨 이름, 용량, 그 다음에 사용할 네트워크, 서브넷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볼륨 이름을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nf볼, 저는 nf볼 다시 상원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제 네이밍대로 가도 되고요. 뭐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이름을 넣어도 됩니다. 용량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플렉스볼은 최소 100기가 이상 볼륨을 만들어야 되고요. 만약에 10기가로 넣으면 안 된다고 나오죠. 지금 이제 왜 4테라만 나오냐, 원래 100테라까지인데. 이거는 캐패시티 풀이 아까 우리가 4테라밖에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플렉스볼은 캐패시티 풀을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캐패시티 풀의 최대 용량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만약에 캐패시티 풀이 100테라면 당연히 100테라까지 만들 수 있겠죠. 다시 저희 100기가로 선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버추얼 네트워크는 이제 이게 실제로 아까
나중에 볼륨을 만들고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운트 해야 된다고. 네. 그 클라이언트와 동일한 네트워크를 지정을 해야 나중에 마운트가 되죠. 현재 클라이언트가 지정되어 있는 네트워크는 코어 V넷입니다. 코어 V넷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마 저는 이제 서브넷이 미리 제가 설정을 해놔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 보시면 서브넷이 현재 지정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Create New를 누르시고 여기다가 서브넷을 만드셔야 돼요. nf 서브넷이라고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어드레스를 170에 168에 0에 2에 0.-24로 하셔야 됩니다. 이러지 않으면 나중에 통신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선택하셔서 OK를 누르시면 새로운 신규 서브넷이 생성이 될 거고요. 이 Show Advanced 섹션을 클릭하셔서 히든 스냅샷 패스를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이 볼륨 안에서 스냅샷 패스 영역이 안 보이죠. 우선 저희는 안 보이는 걸로 지정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 프로토콜을 누르시면요. 이제 사용하기 원하는 프로토콜을 지정하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SMB, ANF, 그리고 SMB, SMB를 듀얼로 사용할 수 있는 믹스드 볼륨, 이 세 가지 타입을 지정합니다. SMB를 클릭하시면 현재 AD가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SMB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SMB 사용을 위해서는 아까 처음에 어카운트에다가 AD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우리가 이번에 만들 건 NFS 볼륨이죠. 리눅스 클라이언트에 올릴 거니까. 그래서 NFS를 클릭하시고 원하는 버전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 패스 이름을 보통은 이제 그 볼륨 이름에 똑같이 가져오는데요. 여기 문제가 뭐냐면 패스에는 언더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슬래시로 바꿔주셔야 돼요. 슬래시로 바꿔서 넣어주시고 여기 보면 익스포트 팔러시, 저희한테 익숙한 익스포트 팔러시가 있고요. 저희는 이제 우선은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게 다 열어놨습니다. 다음에 태그를 누르시고요. 태그를 하실 분은 하시고요. 근데 뭐 전 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리뷰 크레이트 누르면 여기 밸리데이션 패스랑이 나옵니다. 이 패스가 나와야 정상적으로 생성이 될 겁니다. 이게 만약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면 아까 베이직이나 프로토콜 부분에 뭔가 잘못 기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패스 밸리데이션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시고 크레이트를 누르십시오. 그러면 이제 볼륨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볼륨 생성은 좀 시간이 걸려요. 한 2, 3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2, 3분 정도 기다리시면 볼륨 생성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몇 분 정도 지나시면 보시는 것처럼 네뎁에 아까 생성한 그 생성 진행한 볼륨이 완료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보시면 여기 마운트 패스가 나와 있으면 얘가 정상적으로 볼륨이 생성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볼륨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볼륨에 들어가 보면 보시는 것처럼 보다 상세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죠. 어디 캐패시티 풀에 설득해 있는지, 어떤 프로토콜을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서비스 레벨은 뭔지, 그리고 스냅샷의 패스가 지금 숨겨져 있고 어떤 버추얼 네트워크 쓰고 있고 용량이 얼마나 쓰고 있는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온라인 중 용량 축소 확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리사이즈 누르면 원하시는 용량으로 확장되거나 또는 축소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200기가로 용량을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제가 했고요. 100기가가 200기가로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볼륨을 한번 실제 리눅스 쪽에다가 마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운트 하는 과정이 매우 쉬운데요. 이 마운트 인스트럭션스라는 데 가보시면 그 마운트에 대한 관련된 명령어를 모르더라도 이렇게 순서대로 마운트 할 수 있는 명령어들을 이렇게 다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그 리눅스에서 바로 마운트 할 수 있습니다. 자,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눅스 클라이언트를 연결해야 되는데요. 리눅스 클라이언트 연결을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푸티, 화면에 있는 푸티를 가시고요. 푸티에서 ANF 클라이언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패스워드는 제가 그 문서에다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 문서대로 가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접속이 되시면 잘 안 보이시죠? 화면을 좀 키워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크게 집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리눅스 클라이언트에 들어왔습니다. 이 리눅스 클라이언트에다가 이제 실제로 방금 생성한 볼륨을 마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애저 화면으로 돌아가세요. 첫 번째 해야 될 게 실제 이 NFS를 마운트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모듈이 필요한데요. 클라이언트 모듈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분투이기 때문에 이미 하단에 있는 우분투 클라이언트 설치 명령어를 복사를 하고요. 요거를 그냥 그대로 갖다 붙이시면 지금 이미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끝났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설치하는 과정이 2-30초 정도 걸릴 겁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두 번째 이제 마운트할 디렉토리를 생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 명령어를 친절하게 명령어를 이렇게 해놨고 이것만 카피만 하면 됩니다. 카피를 해서 하면 보시는 것처럼 해당 디렉토리가 생겼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 해당 디렉토리에다가 저희가 만든 볼륨을 마운트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운트 명령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보시는 것처럼 바로 마운트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하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만들어 놓은 예전에 파일스의 볼륨이 마운트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동작이 된 거죠. 자, 이제 다음은 이 마운트된 볼륨에다가 실제 우리가 써보도록 데이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선 첫 번째 해야 될 게 요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유저가 루트 유저가 아니기 때문에 권한을 좀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ANF 이 디렉토리에 대해서 권한 모드를 바꿨고요. 이제 바꾸고 나서 해당되는 볼륨으로 액세스를 합니다.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돼 있죠. 자, 다음에 할 거는 이다가 텍스트를 하나 만들 거고 텍스트 화면에다가 일부 내용을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명령어를 통해서 상원볼이라는 내용을 가진 NFS 볼 상원이라는 텍스트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볼륨이 이 볼륨 안에 NFS 볼 상원.txt 텍스트라는 파일이 만들어졌고요. 이 파일 안에 정상적으로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보면 제가 에코로 쓴 내용이 정상적으로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제 마지막 스텝은 이제 스냅샷을 한번 스냅샷 생성해보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냅샷은 여기 보이시는 볼륨에 스냅샷 명령을 누르시면 됩니다. 현재는 스냅샷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add 스냅샷을 누르시고요. 스냅샷 이름을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nfs 볼 스냅샷이라고 저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냅샷이 해당되는 볼륨에 대한 스냅샷이 생성이 되는 거죠. 보시면 방금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스냅샷이 하나 생성됐습니다. 이 스냅샷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복구를 할 수 있냐면 우선 원래 원본 볼륨에 바로 덮어 씌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신규 ANF 볼륨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리스토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형식 두 가지 다 원하는 방식으로 다 복구가 가능하고요. 저희가 할 거는 그냥 아까 숨겨놨던 스냅샷 패스를 다시 보이게 한 다음에 그 스냅샷 패스 들어가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스냅샷 시켰는지 확인할 겁니다. 우선 스냅샷 패스를 다시 보이기 위해서는 이 히든 스냅샷 패스가 yes로 되는데 이걸 no로 바꿔야 노로 바꾸려면 edit을 눌러서 요 히든된 거를 비활성화 시키고 OK를 누르면 이제 그 클라이언트에서 스냅샷 패스 영역이 보일 겁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자, 석세스가 됐고요. 보시면 클라이언트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스냅샷 패스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냅샷 패스를 한번 직접 들어가 볼까요? 데이터가 제대로 살아있는지. 그래서 이동을 한번 스냅샷으로 스냅샷 영역으로 들어가고 스냅샷 영역에서 해당되는 그 볼륨의 스냅샷 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이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그 볼륨 쪽에다가 만들어 놓은 텍스트 파일이 있고요. 텍스트 파일에 정상적으로 내용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면 동일하게 위에 있는 볼륨에다가 제가 쓴 내용과 동일하게 이 스냅샷에도 동일하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7가지 모듈을 제가 다 데모를 보여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각자의 환경에서 이 7가지 모듈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남았네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스냅샷까지 이제 확인하시고 나면 요 클라이언트의 콘솔 화면 있죠. 이 화면에 자기가 만든 파일과 그 파일 안에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요 부분을 캡처를 해서 김정우 이사님이랑 김주철 차장님한테 보내주셔야 돼요. 안 그러시면 이 과정을 하시고 나서도 미이수한 거로 저희가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수하신 것들을 확인하기 차원에서 이 내용을 캡처해서 저희 쪽에다 보내주셔야 돼요. 꼭 이걸 하지 않으시면 미수한 거를 간주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꼭 이거 잊지 말고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직접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필요하시면 제가 채팅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지원을 할 거니까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온라인으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들어주시면 경청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남은 시간 천천히 테스트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오늘까지 사실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션 끝나고도 집에 돌아가셔서도 나를 더 궁금하신다 그러면 추가로 테스트해 보실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한번 테스트해서 이번 기회에 ANF를 좀 좋은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 테스트 진행하시죠.